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화려한 헤어스타일과 춤, 압도적인 피지컬과 섬세한 터치를 겸비한 2010년대를 대표하는 천재 미드필더. 하지만 세계 축구를 호령하던 정점에서 도핑 스캔들이란 나락으로 떨어진 비극의 축구 스타 폴 포그바입니다. 프랑스 파리로부터 동쪽으로 20km 떨어진 인구 2만 명의 작은 마을 루아시앙브리. 범죄로 가득한 곳에서 축구를 통해 성공한 많은 축구 선수들이 자라나는 곳과 달리 이곳 루아시앙브리는 조용한 거주지였습니다. 포그바는 강한 신체적 밸런스와 섬세한 기술력을 갖춘 천재였고, 지역 명문 르하브르 유스 아카데미에 입단했을 때 이미 또래를 넘는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었죠. 하지만 포그바의 축구 인생을 관통하는 이적 논란은 이때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2009년 16살 포그바가 잉글랜드에 거함 맨유로 떠나겠다고 선언하자 르하브르는 맨유가 포그바의 부모에게 부정적인 접촉을 해 선수를 훔쳐갔다고 맹비난을 합니다. 결국 유망주 빼오기 소유권 분쟁은 피파의 손에 넘어갔고, 피파는 맨유의 손을 들어주며 두 클럽 간의 이적은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맨유 아카데미에 도착한 포그바는 즉시 두각을 나타냈고, 훗날 맨유의 성인팀에 합류하고픈 꿈을 하나씩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2011년 FA 유스컵 우승의 주역으로 활약했기에 이제 올드 트래포드 진입은 멀지 않음을 느꼈죠. 그러나 퍼거슨 감독의 1군 팀으로 진입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당시 포그바는 가장 악명 높고 영향력 있는 에이전트 미노 라이올라의 관리를 맡던 중이었습니다. 충성심과 위계 질서를 중요시하는 퍼거슨과 선수의 몸값 극대화와 이적료 수수료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라이올라의 만남은 재앙의 불씨였던 것. 2012년 포그바의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갈등은 폭발합니다. 퍼거슨은 포그바의 재능을 인정하면서 아직 1군 주전으로 뛰기엔 경험이 부족하다며 인내심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라이올라는 자신의 고객 포그바가 탑 레벨의 잠재성을 지니고 있음을 간파하고 있었고, 1군 출장 보장에 대한 확답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감독들 또한 마찬가지지만 퍼거슨 감독은 더더욱 모든 선수들에 대한 1군 보장은 없었던 상황. 라이올라는 맨유의 제시 조건을 본 후 우리 집 치와와도 이딴 재계약엔 서명 안 해라며 포그바에게 계약 포기를 권했습니다. 퍼거슨은 포그바를 아꼈지만 에이전트 라이올라를 극도로 꺼려할 수밖에 없었죠. 2011-2012 시즌 맨유 7경기 출전이란 짧은 테스트만 남긴 채 포그바는 재계약을 거부하고 유벤투스와 접촉한 뒤 이탈리아로 떠났습니다. 유벤투스의 2012년 당시 중원은 꽤나 두툼했습니다. 피를로, 마르케시오, 비달이 있었고, 이 3명에 비해서 포그바는 불과 19살 유망주였던 것입니다. 의외로 입단 초반부터 세리A 적응은 순조로웠고, 주전 자리를 꿰차진 못했지만 로테이션 멤버로서 쏠쏠한 활약을 시작을 합니다. 데뷔 시즌 세리A 27경기에 출전해 5골을 기록하며 팀의 리그 우승에 기여합니다. 또 20세 이하 월드컵까지 프랑스를 정상에 올려놓았죠. 2013년 축구계는 포그바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포그바가 유럽 최고의 21세 이하 선수에게 수여되는 골든보이상을 수정을 한 것입니다. 이탈리아 무대는 포그바를 원석에서 다이아몬드로 탈바꿈시켜 놓았습니다. 피를로 옆에서 공간 활용과 템포 조절을 배웠고, 비달에게서는 투쟁심과 박스2박스 미드필더의 활동량을 흡수했습니다. 알레그리 감독을 만나면서 잠재성을 완전히 터뜨렸는데, 유벤투스에서 4년 동안 포그바는 세리A 4연패, 코파 이탈리아 2회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피를로와 비달, 테베즈가 떠난 2015-2016 시즌 유벤투스의 상징적인 등번호 10번을 물려받았습니다. 에이스의 무게감을 견디며 커리어 하이인 리그 8골과 12도움을 기록, 리그 도움왕에 올랐고 피파 월드베스트 11에도 선정되었습니다. 191cm의 압도적인 피지컬,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는 테크닉,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창의성, 그리고 스타성까지 포그바는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미드필더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무리뉴 감독이 부임했던 맨유의 2016년 여름, 무리뉴 감독은 첫 영입 타겟으로 포그바를 지목합니다. 2015-2016 시즌 12도움을 올렸던 포그바가 맨유 중원 해결사로 제격이란 의미였습니다. 이미 포그바는 유럽 최고의 중원 매물로 떠올라 레알 마드리드에선 케드라의 대체자, 맨시티는 야야 투레를 이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수요는 폭발했고 몸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비싼 이적료를 감수해서라도 영입 의지가 강했던 맨유는 1,300억 원을 들여서 결국 포그바를 품는데 성공합니다. 4년 전 기회를 찾아 이탈리아 유벤투스로 떠났던 포그바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선수가 되어서 맨유로 돌아왔습니다. 새로 영입된 포그바를 필두로 기대를 끌어모은 맨유였지만 결과는 리그 6위였습니다.
첫 시즌 그래도 유로파리그 우승이란 결과물을 내기에 나쁘지 않았고 다음에 6골 10도움으로 두 번째 시즌 평가는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더불어서 프랑스 대표팀에서 포그바의 존재는 대체 불가급이었고 2016 유로 준우승, 2018 월드컵 우승까지 이뤄내 축구 인생 최고 전성기로 달려갔습니다. 2018-2019 시즌 들어서 13골과 9도움으로 EPL 최고의 중원 자원임을 증명했죠. 그러나 영국 언론과 팬들의 시선은 가혹했습니다. 스탯은 분명 눈에 띄지만 때때로 경기에서 사라지거나 불필요한 개인기로 템포를 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 무리뉴 감독과의 관계도 서서히 금이 갔습니다. 관계 파탄은 2018년 12월 무리뉴 감독은 라커룸에서 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을 죽이는 바이러스다라고 독설을 퍼부은 것. 포그바의 태도와 경기력이 팀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결국 무리뉴 감독은 리버풀전에서 포그바를 90분 내내 벤치에 앉았고 이 경기 패배 직후 경질되었습니다. 무리뉴 경질 소식에 포그바는 SNS에 묘한 웃음을 짓는 사진을 올려서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업보를 돌려받은 것일까요? 포그바는 2019년부터 부상이란 악령이 붙기 시작합니다. 발목 부상은 고질병이 되어서 2019-20 시즌 리그 출전을 단 16경기밖에 뛰지 못한 것입니다. 오죽하면 팬들은 포그바가 잘하고 있는가에서 포그바가 뛸 수 있는가로 바뀌었습니다. 에이전트 라이올라는 계속 타팀 이적설을 흘리면서 구단을 압박했고 팬들은 헌신적이지 않은 포그바의 태도에 지쳐갔습니다. 결국 2022년 여름 계약이 만료된 포그바는 다시 한번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났습니다. 맨유는 1,300억을 쓰고 6년 동안 천문학적인 주급을 지급했지만 단 한 푼의 이적료도 회수하지 못한 채 그를 다시 유벤투스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2022년 7월 다시 유벤투스로 돌아온 포그바였지만 프리시즌 투어 중 반월판 연골 부상을 당했고 2022 카타르 월드컵 출전 꿈까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월드컵 출전을 위해서 수술을 미룬 게 화가 되었죠. 결국 2022-23 시즌 그가 그라운드를 밟은 시간은 고작 161분. 2023년 8월 세리에 A 개막전 직후 실시된 도핑 테스트에서 포그바의 샘플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2024년 2월 포그바에게 4년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당시 31세였던 그에게 4년 정지는 사실상 은퇴 선고나 다름없었죠. 고의로 금지 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다고 항변하며 항소했고 결국 18개월로 징계는 대폭 줄었습니다. 이 판결로 포그바는 2025년 1월부터 훈련 복귀, 3월부터 경기 출전이 가능해집니다. 악몽은 끝났다며 복귀 의지를 불태웠지만 유벤투스는 더 이상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2024년 11월 양측은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소속팀이 사라진 포그바는 2026 월드컵 출전을 목표로 2025년 7월 AS 모나코와 계약을 했는데 어찌 보면 그에게 마지막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반의 공백은 냉혹했습니다. 2025년 9월 32세가 된 포그바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훈련 강도를 높일 때마다 근육이 고장난 것입니다. 부상으로 전반기 뛴 시간은 고작 30분. 2026년 지금도 그는 잦은 부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2026 월드컵 출전이라는 포그바의 마지막 꿈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